안녕하세요. 토스의 오픈 시간 1초를 줄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발표할 토스 클라이언트 플랫폼 팀의 이중현입니다. 토스의 안에는 토스 뱅크, 토스 증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앱을 켜고 홈화면을 보게 되는 데까지 평균 3.5초가 걸리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앱의 실행 속도는 앱의 사용성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저의 토스 앱 사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평균 3.5초 걸리는 시간을 평균 2.5초까지 줄이며 시도했던 과정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보았는지, 두 번째로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앱 실행 속도에 크게 영향은 없지만 임팩트 있었던 개선점들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느린 실행 속도를 쉽게 개선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초기화 과정 중 메인 스레드에서 돌아가는 작업들을 눈대중으로 잡아 비동기로 돌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코드를 제거하면 쉽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드로 보면 왼쪽 코드를 오른쪽처럼 IO 스레드에서 작업하게 만들어 비동기로 돌리고 필요 없는 코드를 제거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느껴지는 것처럼 매우 쉽고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을 쉽고 빠르게 고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개선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앱이 느린 원인을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보기로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 유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보았고, 두 번째로는 메소드 프로파일링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과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이 어떤 과정에서 병목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홈화면이 보여질 때까지의 코드를 부분 구간을 나눠서 기록하는 방식으로 로그를 수집해 보았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실제 사용자가 어떤 과정을 거치다 병목을 겪게 되는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코드가 비동기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 설계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프로파일러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는 앱이 CPU, 메모리 등 디바이스의 리소스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프로파일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작업이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프로파일러의 메소드 트레이스 기능을 이용했는데요. 왼쪽과 같이 프로파일링 옵션을 자바 코틀린 메소드 샘플로 설정해두고 런 버튼 옆에 흰색 박스 쳐진 버튼을 눌러 프로파일링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면처럼 트레이싱된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어떤 함수가 어느 스레드에서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앱에서 수행하는 작업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파일러가 앱의 콜스택을 계속해서 캡처하기 때문에 일반 빌드와는 속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토스 앱의 경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에는 난독화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리오더, 인라이닝 등의 과정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 앱과 완전히 같은 환경에서 측정하기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도출해냈고 실행했습니다. 그중 임팩트 있었다고 생각된 네 가지 액션 아이템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플래시 화면에서 기다리고 있는 API를 제거했습니다. 토스 앱의 경우엔 스플래시 화면에서 피처 플래그, 앱 사용 최소 버전 체크 등의 API를 부르게 되고 서버로부터 응답이 온 다음에 홈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다리고 있는 API들을 모두 스플래시 화면에서 기다리지 않게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린 인터넷 환경에서는 홈 화면을 보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리퀘스트 타임 아웃이 5초로 걸려 있다면 정말 느린 인터넷 환경에 있는 사용자는 5초나 뒤에 홈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빠른 인터넷 환경에 있더라도 서버를 다녀오는 라운드 트립 시간과 API 요청, 응답의 안복 후와 과정에는 100ms는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들을 스플래시 화면에서 기다리지 않는 게 사용성 측면에서 임팩트가 더 클 것이라고 여겨 기다리지 않게 수정했습니다. 두 번째 액션 아이템은 메인 스레드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프로파일링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분석해서 어떤 스레드에서 어떤 작업들이 실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꼭 메인 스레드에서 돌 필요가 없는 작업들은 다른 스레드로 위임하고 불필요한 로직들은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나 RX 자바에서 스케줄러가 잘못 지정되어 있는 경우 불필요하게 메인 스레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에 용이합니다. 프로파일링 결과물을 확인할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내장된 트레이스 뷰어를 이용해도 좋지만 무거워서 사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챕터에서는 주로 안드로이드 메소드 프로파일러라는 오픈소스 뷰어를 이용했는데 스튜디오에 내장된 뷰어보다 조금 더 가볍고 북마크와 하이라이팅 기능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함께 소개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앱 초기화 과정을 단위를 나눠 병렬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크래시 수집 라이브러리 초기화가 끝나기 전에 크래시가 발생한다면 충돌 로그가 남지 않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래시 수집 라이브러리 초기화가 끝나야만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의존관계가 있는 모듈들은 비동기로 돌리게 된다면 순서 보장이 힘들어지게 되는데 초기화 과정을 의존관계가 있는 모듈끼리 나누어 초기화시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착안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시로 다이어그램과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다이어그램은 왼쪽과 같습니다. 크래시 로고 초기화는 무조건 첫 번째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RX 스케줄러, 익셉션 핸들러를 병렬로 초기화시키고 두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세 번째로 위 두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유저 정보와 데이터베이스, 유저 트래커 모듈을 병렬로 초기화합니다. 코드로 표현하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병렬로 진행할 수 있는 단위를 나누고 각 작업들에 대한 스케줄러를 지정해 줄 수 있게 하고 각 블록의 작업들이 모두 끝날 때까지 메인 스레드에서 기다리게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처럼 병렬로 초기화하는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얻는 장점이 많아집니다. 첫 번째로 리소스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초기화 단위가 명시적이게 나뉘어지기에 가독성도 함께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제트팩을 통해 제공되는 앱 스타트업 라이브러리를 이용해도 비슷한 형태로 앱 초기화를 구성해 볼 수 있는데요. 토스 또한 일부 적용 중인 라이브러리입니다. 앱 스타트업은 앞서 토스 앱에 적용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의존성이 있는 작업들에 대하여 순서를 보정해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단일 콘텐트 프로바이더를 통해 초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콘텐트 프로바이더를 여러 개 두는 것보다 성능상으로 이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플래시 액티비티를 제거했습니다.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속도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방법이라 함께 소개해봅니다. 안드로이드 12부터는 스플래시 화면이 기본 스펙으로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드로이드 12 이상 OS에서 토스 앱에 진입하게 되면 OS가 제공하는 기본 스플래시 화면, 토스 앱에서 만든 스플래시 화면, 총 2개의 스플래시 화면이 뜨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스플래시 액티비티를 제거하게 된다면 이런 현상을 방지하며 실행 속도도 함께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앱을 실행할 때 액티비티를 하나 더 띄우는 것조차 비용입니다. 스플래시 액티비티를 없앤다면 액티비티 하나를 띄우는 것만큼의 비용이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스플래시 액티비티를 없앴는데요. 스플래시 액티비티에서 하는 작업을 라우팅을 제외하고 모두 제거하거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관합니다. 그 후 남겨진 라우팅 로직만 따로 빼내서 홈 화면에 이식하고 스플래시 액티비티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작업하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런처 액티비티의 런치 모드가 싱글 태스크일 경우 런처에서 아이콘을 눌러 앱을 진입하게 되면 무조건 런처 액티비티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토스 앱 특성상 긴 퍼널이 많기도 하고 부자연스러운 동작이라 생각하게 되어 롤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스플래시 액티비티를 만들게 되며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스플래시 액티비티는 남겨두되 스플래시 스크린 API로 교체시켰습니다. 스플래시 스크린 API의 인스톨 스플래시 스크린 함수는 부르지만 keep on screen 컨디션으로 계속 스플래시 스크린을 잡아두는 형태로 구현했습니다. 싱글 액티비티에 가까운 구조로 된 앱이나 뎁스가 깊지 않은 앱에서는 스플래시 액티비티를 제거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 실행 속도에는 영향이 있진 않지만 임팩트 있었던 개선점들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플래시에 페이드아웃 애니메이션을 넣는 작업입니다. 홈 화면에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따라서 사용하는 기기의 성능에 따라 스플래시가 사라지더라도 잠깐 동안 빈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로컬 캐시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보통 200ms 안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플래시에 페이드아웃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스플래시가 걷어지는 동안 홈 화면이 보일 수 있게 했는데요.
사용자는 빈 화면을 보지 않고 바로 홈 화면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빠르다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것은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를 지연시켜 띄우는 방법입니다. 보통 CTA를 누르거나 새로운 페이지를 진입하게 되면 서버로 API 요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올 때까지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막기 위해 이처럼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를 띄우게 됩니다. 하지만 자주 들어가는 화면에 들어갈 때마다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가 뜨거나 긴 퍼널에서 CTA를 누를 때마다 뜨게 된다면 매우 노이즈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API 요청은 보통 500ms 내외로 끝나기 때문에 매우 짧게 깜빡임을 보여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토스 앱에는 그림과 같은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를 띄워달라는 요청이 들어와도 500ms가 지나기 전까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500ms가 지난 시점부터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를 보여주게끔 처리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적용한 후부터 짤막하게 보이는 프로그레스 다이얼로그들이 거의 사라지게 되어 사용성 측면에서도 매우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앱 실행 속도와는 관계없지만 다른 앱들에도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함께 소개해 보았습니다. 퍼널 개선, UI 구성 변경 같은 방법으로도 앱의 사용성을 챙길 수 있지만 이런 퍼포먼스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사용자 경험을 챙기려고 겪었던 시행착오들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